어제 봤었던 초원고 1학년 해설을 진행해 볼 건데, 일단은 좀 도드라지는 특징이 서술형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두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는데 이제 4.6점 출제되면서 총 10점만으로도 서술형이 딱 출제가 됐어. 그 얘기는 서술형의 난이도는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다시 하겠지만, 두 번째 서술형 난이도가 이제 킬러급으로 등장을 하면서 변별력은 줬는데, 사실상 서술형의 비중이 10점밖에 안 되니까 아예 버리는 전략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꽤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해. 차라리 이렇게 킬러급을 낼 거였으면 서술형의 비중을 높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어쨌거나 서술형의 비중이 좀 줄어든 게 좀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체감적으로는 올라갔을 거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계산이 좀 많아졌는데, 일단은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기여했던 문항을, 사실 이제 앞에 있는 문항들은 거의 다 유형 문제들이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객관식에서 17번하고 18번, 그리고 서술형 2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있는 서술형 2번 문제는 몇 년 전에 모의고사 30번이었어요. 모의고사 30번. 모의고사 30번에서 숫자를 변형하고 이제 기존의 원들이 X축에 있었던 걸 Y축으로 올리면서 모습이 다소 변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문제가 변형된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17번하고 18번도 만만치는 않았던 문제야. 이게 아무래도 18번은 집합 문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각하는 게 조금 힘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17번은 이제 원의 방정식 문제였는데 역시나 이제 계산이 적지 않았다. 또 추가적으로 하면은 앞에 있는 14번 정도가 이제 계산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시험이야. 그래서 이 세 문제들은 뒤쪽에서 따로 한 문제씩 해설을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저 문항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에 대해서 먼저 해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점 7, 마이너스 3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 했으니까 Y 보고 바꿔주시면 되고, 7, 3이 정답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2번이야. 2번은 점 1, 마이너스 3을 점 마이너스 4,1로 옮겼대. 마이너스 4,1로 옮겼대. 그럼 얼마만큼 평행 이동됐는지를 보니까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4만큼을 이동시킨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이동에 의해서 2, 마이너스 3이 옮겨가는 점이 어딘지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X좌표에서는 5를 빼시고 Y좌표에다가는 4를 더해주면 되니 정답은 일단 마이너스 3,1이 되겠지. X좌표를 P라고 하자 했고 Y좌표 Q라고 하자 했으니까 이 둘을 더하시게 되면 정답은 마이너스 2, 1번이 되겠네. 그죠? 3번으로 넘어가시면, 3번에서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이 A가 2부터 6까지라고 그랬어. 2부터 X가 6까지. 이게 지금 자연수나 정수 집합이 아니고 실수 전체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그냥 2부터 6까지의 실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1번에서는 마이너스 1이 A 안에 들어가냐 그랬는데, 일단은 양수범위니까 안 들어가겠지, 그치? 1번 아니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5하고 6이 원소로 있는 이러한 집합이 A에 포함되냐라는 물음인데, A라는 곳 안에는 실수들만이 있지 이런 집합은 들어있지 않아. 그러니까 얘도 이제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3번에서는 1이 원소로 들어있는 이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냐라고 물었는데, 얘랑 지금 같은 말은 결국 1이 A의 원소냐고 묻는 건데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4번. 4번에서는 2, 4, 6이 2하고 4하고 6이 A의 부분 집합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세 개의 원소가 전부 A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가 바로 정답이 됐었겠네요. 마지막에 5번은 A라는 집합이 2, 3, 4, 5, 6 안에 들어가냐라고 물어봤는데,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A라는 집합이 실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수만 들어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는 2.5 같은 게 있겠지만 여긴 없지, 그치? 5번도 안 되는 걸 쉽게 확인이 가능했을 거고. 그 다음에 4번. 주어진 명제는 거짓이고 역은 참여해야 된대. 그러니까 왼쪽이 오른쪽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안 돼야 된다는 소리지, 그치? 그리고 역은 참이라는 소리니까 결국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 있는 애의 필요 조건이면 될 것 같아. 자, 1번을 보시면 1번에서는 x 플러스 yi가 0이
그러면 x는 0이고 y는 0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x, y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둘은 필요 충분 조건 관계야. 그러니까 1번은 틀렸겠죠. 그 다음에 2번 2번에서는 x하고 y가 같으면 xz죠. xz랑 yz랑 같냐 이 얘기인데 애초에 등식의 성질로부터 이쪽 방향이 참이야. 그러니까 보자마자 일단 아닌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 방향으로 가는 명제의 역은 z값이 0인데 xy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거짓이네, 그치? 어쨌거나 2번도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에서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a 교집합의 b가 a래요. 그럼 이 두 개는 완전히 같은 말이니까 얘네들도 지금 필요 충분 조건이지, 그치?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이 주어졌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그러면 일단 모든 정사각형들은 직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역은 참이야. 근데 모든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지는 않지, 그치?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교집합이 정사각형인 거니까 이게 되지 않고 화살표가 일치하니까 4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도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었던 건데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0이고 그 다음에 x는 0, y는 0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 관계라고 했으니까 얘도 조건을 만족하지 않겠네, 그치? 정답이 4번인 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5번 보시면 5번에서는 직선 2x-y 플러스 k야. 자, 얘가 1x-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5에 접한다고 그랬지, 그치? 그럼 접하니까 얘 중심 1,0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5가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반지름 루트 5는 직선과 1,0까지의 거리를 재보시면 루트 5분의 1,0을 대입하니까 사라지고 k 플러스 2의 절대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절대값의 k 플러스 2의 값이 5가 되는 거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k의 값은 3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7인 걸 알 수 있겠네. 문제에서 원하는 건 합이니까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죠? 자, 6번 보시면 6번에서는 전체 집합유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고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겠네요. 그럼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Q가 P의 부분집합이 될 테니까 1번을 보시면 P와 Q의 교집합을 구했을 때 P냐라고 물어봤어. 근데 P가 아니라 Q겠지. 1번은 탈락이고 2번에서는 P 합집합의 Q가 전체 집합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그 다음에 3번에서는 Q 여집합의 교집합의 P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냐고 지금 물어봤는데 지금 좌변을 보시면 Q여 교 P여가 여기 있는 좌변에다가 전체 여집합을 씌운 거나 마찬가지죠. 드물어간 법칙. 그럼 결국 얘가 U의 여집합이니까 완전히 이 둘은 같은 말이란 걸 알 수가 있어. 2번이 틀렸으니까 3번이 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4번에서는 P 차집합의 Q의 여집합이야. 그럼 얘는 P 교집합의 Q랑 같을 거고 이거 지금 Q가 되겠죠. 얘는 공집합이 아니니까 일단 얘도 틀렸어. 공집합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소리야, Q가. 마지막에 5번에서는 Q 차집합의 P가 공집합이냐고 물어봤는데 얘랑 얘랑 아예 같은 말이죠. 얘랑 얘랑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 되겠네. 5번. 자, 7번으로 가봅시다. 자, 7번에서는 5x제곱에 플러스 12y의 제곱이 26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하는 거는 x의 4승 플러스 y의 4승이야. 자, 그러면 지금 딱 봐도 이제 절대부등식 문제인데 여기 있는 x제곱과 y제곱이 각각 제곱돼서 더해져 있으니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떠올리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x하고 y제곱이 이제 각각 실수니까 5x제곱에 플러스 12y제곱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이쪽에는 5의 제곱과 12의 제곱 그리고 x의 4승 플러스 y의 4승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럼 좌변에는 26이 들어가니까 26의 제곱 그리고 오른쪽에는 5랑 10이면 13이니까 13의 제곱에다가 x의 4승 플러스 y의 4승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에 26 곱하기 26이 있는 거고 여기엔 13 곱하기 13이 있으니까 각각 2로 약분을 해주시게 되면 결국 이놈은 4 이상인 걸 알 수가 있고 최소값이 4가 되겠네. 정답은 3번이야. 8번 보시면 실수 x에 대해서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적자고 그랬는데 자, 조건 가를 봤더니 x가 8의 약수예요. x가 8의 약수면 1하고 2하고 4하고 8이겠지. 자, 얘랑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인데 걔는 인수분해해서 풀어주면 x의 값이 2하고 4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애가 이쪽에 포함되니까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겠죠. 필요 조건 포함 관계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 나에서는 x가 1 이상이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x제곱이 1 이상이다 이거를 지금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2차 부등식을 풀어주시게 되면 x가 1 이상이거나 x가 마이너스 1 이하거나니까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구조지, 그치? 그러니까 조건 나에서는 충분 조건을 써 넣으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됐겠다. 그죠? 9번으로 넘어갈게. 자, 9번에서는 원 C1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6y 그리고 플러스 9는 0이야. 뭐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죠? 그럼 x제곱 2x가 있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만드시고 y제곱 6y 9가 있으니까 y 빼기 3의 제곱 만드시면 돼요. 그럼 1만 더했으니까 이게 지금 C1의 방정식이야. 자, 이 친구의 중심의 좌표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1,3에다가 반지름이 1인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C1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대. 그러면 옮겨간 점의 중심은 C2는 중심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여전히 1이겠죠. 자, 이때 구하고 싶은 것은 PQ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야. PQ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점 P를 뽑고 여기에서 한 점 Q를 뽑아서 얘네 둘 사이의 거리의 최소를 보고 싶은 건데 두 원이 만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두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은 우리가 중심과의 거리를 고려하죠. 여기를 C1이라고 놓으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일 거고 여기의 중심은 3,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일단 중심까지의 거리들을 계산해보면 4칸에 4칸이니까 이만큼 거리가 4 루트의 2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각자의 반지름이 1이 되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최소값은 4 루트 2에서 1을 2번 빼주시면 되고 정답이 4번이 되겠지, 그치? 자, 10번으로 넘어갑시다. 10번에서는 점 2 루트 5,0에서 원 밖의 점이겠지. 원에다가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자고 했으니까 그러한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한번 나볼게요. 기울기를 m. 그럼 2 루트 5,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y는 m의 x 마이너스 2 루트의 5가 될 거고 전개하시면 mx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루트 5의 m 그리고 0인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얘부터 원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2가 되면 될 거니까 2는 루트의 m의 제곱에 플러스 1분의 원점까지의 거리니까 절대값의 2 루트의 5에 m만이 남아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2랑 여기 있는 2랑 약분해서 여기 1을 남기시고 넘겨주시게 되면 루트의 m의 제곱에 플러스 1과 이거 제곱하시면 제곱 전이죠. 루트의 5에 m인 걸 알 수 있네요. 자, 양변 제곱하시면 m의 제곱 플러스 1 나올 거고 우변은 5배의 m의 제곱이 되니까 결국 m제곱의 값이 4분의 1이 되면서 m의 값이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지금은 뭐 딱히 정해준 게 없기 때문에 m의 값이 2분의 1일 때와 m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를 다 찾아서 보기 중에 골라주셨어야 돼요. 자, 그럼 2분의 1일 때는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1의 x 빼기 y에 2분의 1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루트 5는 0이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약분시키면 플러스 루트 5는 0이 되겠네. 자, 그래서 각자의 방정식을 정리하시면 위쪽에서는 x 마이너스의 2y 마이너스 2 루트의 5는 0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x 더하기 2y의 마이너스 2 루트의 5가 0이겠네요. 자,
자, 이 두 개의 방정식 중에 보기에 있는 것은 요거 2번이 되겠지, 그치? 3번은 지금 얘가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안 돼, 이 루토가. 11번으로 갈게요. 자, 11번은 어느 학교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독후 활동지 작성과 60분 걷기를 운영을 했대. 자, 300명을 대상으로 하셨고, 일단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독후 활동지, 그 다음에 60분 걷기를 했대. 60분 걷기를 진행을 했대. 자, 그래 놓고 나서 지금 보니까 인증사진을 이제 받을 건데, 두 인증사진을 모두 제출한 이 교집합에 있는 애들이 상품을 타간다. 상품. 여기 있는 애들이 상품을 받는 애들이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말을 보니까 독후 활동지를 제출한 학생이 198명. 여기가 198명이고, 그 다음에 60분을 제출한 애들이 250명이네. 자, 이때 문제에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의 최대 최소를 물었으니까 결국 독후감과 60분의 교집합의 애들을 원소의 개수를 최대 최소 맞춰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있는 198명이 전부 다 여기로 들어갈 수 있어. 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값은 그냥 198이 되겠죠. 간단한 상황이고. 그다음 두 번째, 최소값은 일단 얘네 둘을 더해보시면 198에다가 250을 더할 건데, 이렇게 되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300보다 커져. 그러니까 결국에 나는 이 둘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될 때가 최소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198에서 250을 더하시고 여기서 전체 집합 300을 뺀 게 내가 찾는 최소값이야. 따라서 m의 값은 198에서 얘네 둘만 먼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50 되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니까 얘랑 얘의 차이는 5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괜찮죠? 12번으로 갑시다. 자, 12번에서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해서 N의 U가 16이야. 그리고 N의 A 차집합 B의 여집합인데, 얘는 우리가 교집합의 원소인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원소의 개수가 어쨌거나 3이래. 그리고 N의 A에 플러스 N의 B는 13이라고 하셨어. 13. 마지막에는 N의 A가 N의 B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이걸 만족시키는 NA의 최대값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사실은 문제를 왜 이렇게 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을 가지고 왠지 그냥 A의 합집합의 B의 원소의 개수 구해보고 싶긴 해. 그럼 13에서 3을 빼니까 일단 10이 되죠. 근데 사실 저 조건이 지금 필요가 없는 거는 뭐냐면, 예를 보시면 여기에서 n의 b가 13의 마이너스 n의 a가 되기 때문에 걔를 여기 있는 우변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13 빼기 n의 a가 될 거고, 넘겨서 반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결국 n의 a의 값이 2분의 13 이하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 근데 너네 원소의 개수가 이 정수가 아닐 수가 없으니까 결국 여기 있는 na의 최대값이 그냥 6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6일 때 그리고 얘가 7일 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정답은 3번이에요.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3번으로 갈게요. 13번.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13번에서는 곡선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이야. 자, 여기 위에 두 점 p하고 q가 있는데, 이 두 점이 원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됐더래요. 원점에 대해서. 그러면은 일단 P라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두시고, 그 다음에 Q라는 점은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둘 수 있겠지. 이 두 개의 점이 여기 위의 점이니까 그냥 대입하시면 B는 A의 제곱 마이너스의 A 빼기 8일 거고, 얘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의 B는 A의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어차피 PQ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A랑 B의 값을 구해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개를 더해보니까 B가 사라지고 0이 돼요. 그 다음에 우변에서도 얘네 둘이 사라지니까 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16 되겠네. 그럼 A 제곱이 8인 거니까
a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2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자, 뭐 누가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 어차피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그럼 얘를 내가 2 루트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제곱이 8이니까 대입하면 얘네 둘이 지워질 거고, 얘네 둘은 부호가 달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루트 2였겠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루트 2일 거고 여기가 2 루트 2가 되니까 원점 대칭 잘 맞춰졌지, 그치? 그럼 PQ 사이의 거리를 재실 때 2 루트 2부터 마이너스 2 루트 2까지의 거리가 4 루트 2가 되고, 두 직선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곱하기 루트 2로 계산하시면 정답은 8이란 거 확인할 수 있겠네. 3번이 정답이야. 14번 봅시다. 14번에서는 C1의 방정식이 x-4의 제곱에 y-3제곱 그리고 1이에요. 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원이 C2가 되는데, 지금 이 i의 중심의 좌표가 4,3이니까 1하고 1씩 옮기면 5,4가 됐겠지. 반지름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x-5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4의 제곱은 1. 이게 지금 C2의 방정식이 돼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직선 y는 mx에 플러스 n이 이 두 개의 원을 동시에 접할 때 m과 n을 구해서 더하고 최대값을 구하라는 소리가 돼. 여기부터 이제 계산이 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14번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풀이 방법이 좀 갈렸을 것 같아요, 시간이. 자, 일단 첫 번째 상황을 좀 보시면 얘랑 얘가 접하니까 이 i의 중심이 4,3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1 나오면 되겠죠. 자, 일단 식을 정리하시면 mx-의 y 플러스 n은 0이니까 얘부터 4,3까지의 거리 재시면 루트의 m제곱의 플러스 1분의 자, 절대값에 4,3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4m 플러스 n 4m 플러스 n에 y 대신에 3 들어가시고 이 값이 1이 되겠대. 자, 그래서 절대값에 4m의 플러스 n 빼기 3이 루트의 m의 제곱에 플러스 1이다. 요거를 일단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얘부터 이번에는 얘의 중심인 5,4까지의 거리가 또 반지름 1 나와야 되니까 이번엔 루트의 m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이거 분의 절대값에 5m 플러스 n의 빼기 4 그리고 이 값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의 5m의 플러스 n 빼기 4의 값이 루트의 m의 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해낸 이 두 개의 식에서 우변이 루트 m제곱 플러스 1로 똑같으니까 결국 좌변 두 개 똑같으시면 될 거고, 4m 플러스 n 마이너스 3과 5m의 플러스 n 빼기 4가 절대값이 같은 상황이겠네. 케이스 분류를 하라는 소리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음수로 같을 때를 먼저 확인해 볼게. 그럼 4m의 플러스 n의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m의 마이너스 n의 플러스 4가 같은 경우야. 자,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2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m의 플러스 7이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n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9에 m에다가 플러스 2분의 7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연립을 해줘야 되니까 얘를 여기 있는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줘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양변에 4m을 더할 거니까 절대값에 2분의 8이 더해지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m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빼기 3을 해야 되니까 2분의 6이 빠지면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절대값 안쪽은 부호를 바꿔도 되니까 얘를 그냥 2분의 1에 m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그치? 자, 얘랑 루트의 m의 제곱에 플러스 1이 같대요. 그럼 양변에다가 2를 곱해주시면 절대값의 m-1과 루트의 4m의 제곱에 플러스 4 이 둘이가 지금 같은 상황이네. 자, 양변 제곱합시다. 그럼 m의 제곱에 마이너스 2m의 플러스 1하고 4m의 제곱 플러스 4가 되는데 우변으로 넘겨보니까 3m제곱 플러스 2m이죠. 그리고 플러스 3이 되면서 이 값이 지금 0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한 이 방정식을 보시면 판별식이 1에서 9를 빼니까 음수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수 m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제 플러스로 같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여기로 넘어와서 이어서 볼게.
자, 두 번째 케이스는 그냥 같을 때야. 그냥 같을 때. 그럼 4m에 플러스 n에다가 마이너스 3이죠. 자, 얘랑 5m에 플러스 n에 마이너스 4인가? 얘네 둘이가 지금 같은 경우야. 맞게 썼지? 그럼 여기 있는 n과 n이 지워질 거니까 결국에는 m의 값이 1인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m의 값이 1이야. 그럼 얘를 다시 여기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시켜주시면 절대값에 m에다가 1이 들어가니까 n 플러스 1이네. n 플러스 1. 자, 이 값이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이 될 테니 결국 n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실수 m과 n이 나오는 경우가 여기서는 애초에 나오지도 않았고 쟤밖에 없어. 그럼 m하고 n을 더해주시게 되면 결국 m 플러스 n의 값이 루트 2 혹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루트 2, 그래서 정답이 2번이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 기존에 C1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요. C1이라는 애가. 그리고 여기에 어떤 직선이 접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저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이야. 자, 여기에 중심이 있고 얘를 이제 옮겨서 새로 접하게 만들 거야. 접하게. 뭐 지금 얘는 반지름이 이제 1이 되고 4,3인데 지금 보시면 1만큼 옮기고 1만큼 옮겨서 다시 접했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나든지 말든지 아무튼. 그럼 여기에 있는 점이 역시나 이제 중심이 될 건데 생각 잘 봐. 생각 잘 봐.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1 옮기고 1 옮겼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이렇게 연결하시고 여기 이렇게 연결하시면 90도 90도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랑 얘가 평행한 상황인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가 1이 되고 얘가 1이었단 소리는 이 친구의 기울기가 1이었어. 얘 기울기가. 얘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얘랑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 m의 값 역시도 1이라는 거를 그림을 그렸으면 훨씬 빠르게 구해낼 수도 있었다. 그럼 역시나 m의 값을 찾았으니까 대입해서 n의 값을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베스트 풀이가 됐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15번으로 갑시다. 15번은 4개의 점 a가 1,2 그리고 b가 a, a야. 그리고 c의 좌표가 3,4에다가 d의 좌표가 0,b가 되는데 구하고 싶은 거는 ab 더하기 bc 플러스 cd 플러스 da 이 4개의 길이가 최소가 되게끔 하는 a와 b의 값을 구해봅시다 라는 문제가 돼요. 자, 그럼 일단 이런 문제 나왔을 때 b와 d가 좌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속이 정해지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b라는 애는 x좌표, y좌표 똑같으니까 직선 y는 x 위의 점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라는 애는 y축 위의 점이야. y축 위의 점. 자, 그럼 상황을 잘 모르겠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합시다. 자, x축이 있을 거고 여기 y축이 있겠죠. 그리고 직선 y는 x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거고 지금 1,2라는 a라는 점은 y좌표가 더 크니까 직선 위에 있어야 돼. 대충 이쯤 있다라고 할게요. a. 그 다음에 c는 3,4니까 3,4 대충 이쯤 있다라고 합시다. 얘가 3,4. 그 다음에 얘가 1,2가 돼. 1,2. 자, 그리고 b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a,a가 대충 이쯤 있다라고 할게. 그 다음에 d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d라는 애는 이쯤 있다라고 할게. d가.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필요한 애들을 먼저 연결해 보면 AB, 그 다음에 BC, 그 다음에 CD, 그 다음에 DA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당히 대칭 이동을 시켜서 넘겨가지고 거리를 최소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정점의 좌표는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C밖에 없단 말이야. 움직이지 않는 점이. 나는 얘네들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면 이 둘을 따로 볼 거고 그 다음에 CD하고 DA를 따로 볼 거야. CD하고 DA. 자, 그래서 첫 번째 얘를 1번이라고 합시다.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1번의 상황을 먼저 한번 볼 건데 1번 AB 더하기 B, C죠. 그럼 지금 얘네 둘 A하고 C라는 점이 Y는 X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A라는 점을 대칭 이동시켜서 얘를 A1이라고 놓고 2,1이라고 놓으면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똑같아지겠죠.
그럼 결국 AB 더하기 BC나 A1B 더하기 BC나 같고, 그럼 그 거리의 최소값은 그냥 일직선이니까 결국 얘의 최소값은 A1의 C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A1부터 C까지의 거리를 지금 재고 싶은 게 아니야. 우리는 그때 A와 B의 값을 결정하는 거니까 얘와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직선 A1C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시면 Y는 기울기가 1분의 3이죠. 기울기 3에다가 A1을 지나가니까 X-2에 플러스 1 쓰시면 될 거고 3X에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럼 얘와 Y는 X가 만나는 지점이 B가 되면 되는 거니까 3X에 마이너스 5는 X를 풀어주시면 X의 값이 2분의 5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B의 좌표가 2분의 5, 2분의 5일 때 최소인 거니까 일단 A의 값이 2분의 5인 거는 찾았네,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야. 두 번째는 CD 더하기 DA. 얘를 봐야 돼. 그러면 이번에 이 둘은 Y축을 기준으로 같은 방향에 있는 애들이지, 그치? 그러면 역시나 A를 Y축 대칭 이동시켜 주시게 되면 이 점을 A2라고 했을 때 좌표가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또 같아지니까 결국 얘네 둘 사이의 거리의 합은 이 거리와 이 거리의 합이 되겠죠. 그럼 또 얘네가 최소가 될 때는 일직선으로 꽂는 경우가 되니까 다시 나는 A to C까지의 거리가 일단 최소값이 되고 A2와 C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이 D가 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직선 A to C의 방정식을 세워주시게 되면 Y는 기울기가 4분의 2지. 그럼 2분의 1이네. 2분의 1에 X-3에 플러스 4 C 지나가니까 우리는 Y절편만 궁금해요. 그럼 마이너스의 2분의 3에다가 플러스 4를 하시면 될 거고 2분의 5가 되겠네. 즉 B의 값이 2분의 5일 때 최소란 소리야. 자,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건 A 더하기 B이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하시게 되면 정답 5가 되겠네. 3번이 어디였지? 3번이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 3번.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갑시다. 16번. 자, 16번에서는 점 마이너스 3,2를 지나가는 직선인데요. 그 직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하고 B라고 하고 OAB의 넓이 S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 기울기를 모르니까 그 기울기를 뭐 P라고 줍시다. 기울기 P. 자, 그러면 Y는 P의 X 플러스 3의 플러스 2가 되니까 전개하시면 PX 더하기 3P에 더하기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직선하고 X축이 만나는 지점이 A가 되니까 A의 좌표는 Y 0 놓고 마이너스 PX 넘겨서 P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의 P분의 2 마이너스 3,0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 그죠? 그 다음에 이 직선하고 Y축이 만나는 점이 B이기 때문에 B의 좌표는 0,3P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지금 생각 잘 봐. 문제에서 기울기가 양수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 있는 P의 값도 양수야. 심지어 얘가 지금 2, 4분면의 점이기 때문에 2, 4분면에 있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이려면 여기 있는 값이 음수일 수밖에 없어. P가 양수니까. 그러면 나는 S를 구할 때 2분의 1에 5A하고 5B를 곱해줘야 돼. 5B는 뭐 여기 있는 애는 양수니까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음수니까 5A를 쓸 때는 부호를 바꿔서 써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에 3P 플러스 2 먼저 쓰고 그 다음에 P분의 2 더하기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런 I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 우리 산술기압평균 이거 많이 했었죠. 자, 일단 전개부터 할게. 2분의 1에다가 얘네 둘을 곱하면 6 얘네 둘 곱하면 6이니까 12가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얘와 얘를 곱하면 9P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하니까 P분의 4가 되겠네요. P분의 4. 자, 그럼 P가 양수기 때문에 얘네 둘의 최소값은 우리가 산술계를 쓰시면 2배의 루트에 36이 될 거고 그 값이 12가 되죠. 12가 되니까 12를 대입하시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24가 되면서 12가 돼요. 이 최소값을 문제에서는 A라고 하지. A.
자, 그리고 이 등호가 성립했을 때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지 했으니까 결국 얘랑 구피랑 p분의 4랑 같을 때 등호 성립하겠지. 그럼 9p제곱이 4가 되니까 p의 제곱이 9분의 4가 될 거고, 우리는 p를 양수라고 놨으니까 p의 값이 3분의 2인 것까지 확인이 돼. 그 i를 m이라고 놓죠. 자,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건 a 더하기 12m이야. 얘는 일단 구했고 12배 m을 하시게 되면 8이 되니까 합은 2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17번, 18번은 이따 한다 그랬고 서술형 1번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서술형 1번. 서술형 1번은 두 개의 집합 a가 1, a-1, a 플러스 3이야. 이 친구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3, 2b 빼기 8 그리고 b 플러스 2에 8 이렇게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a 교집합의 b가 4, 8이야. 이때 구하고 싶은 것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자는 소리네. 뭐 전형적인 집합 문제지. 일단 보시면 교집합에 4하고 8이 있는데 a라는 집합에 4, 8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a-1이 a 플러스 3보다 작으니까 얘가 4가 되고 얘가 8이 되면 되겠지. 그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의 값이 일단 5인 거는 찾았어. 그리고 a라는 집합이 1, 4, 8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8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4가 돼야 되겠네. 그래야 뭐 교집합에 4가 들어가겠죠. 그럼 케이스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얘 먼저 할게. b 플러스 2의 값이 4가 되면 b의 값이 2가 되니까 그때 집합 b는 3, 2가 들어가면 4에서 8 빠지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4였고 얘가 8이 되죠.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지? 응? 미안. b가 2가 되면 이게 2b 마이너스 8이 아니라 2b 마이너스 3이었네. 숫자 잘못 봤어. 미안. 얘가 3이야. 그러면 지금 2b 마이너스 3을 하면 얘가 지금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는 교집합이 1, 4, 8이 되니까 조건 위반이네. 그죠? 그럼 이거 안 되는 거 확인돼. 2b 마이너스 3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2b의 마이너스 3의 값이 4죠. 4가 되는 경우를 보시면 이번에는 b가 2분의 7인 경우가 돼. 2분의 7. 자, 그럼 b의 값이 2분의 7이면 집합 b를 구해보시면 3하고 얘는 내가 4로 맞춰놨고 맨 뒤에 8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더해주면 2분의 4가 더해지니까 11 이렇게 되죠. 그럼 얘하고 a를 교집합을 하면 4랑 8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내가 찾던 케이스가 되겠네. 마지막에 구하는 건 a 더하기 b였으니까 2분의 7하고 5를 더해주시면 정답이 2분의 17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끊었다가 17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17번 한번 같이 봅시다. 이번에는 C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이 원이 Y축과 서로 다른 두 점 A하고 B에서 만난대요. 자, 지금 A를 지나가는 직선 L이 하나 주어지는데 얘가 원 C와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원 C하고 접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접선이야. 그리고 나서 이 L과 평행하면서 B를 지나가는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간대. 자, 이때 C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BP의 넓이의 최대값을 주시고 A제곱과 R제곱을 다 구해서 더하라는 소리가 되겠지. 자, 일단 확인 한번 해보면 이 C의 중심의 좌표가 A, 2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이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반지름이.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A의 부호를 문제에서 안 줬기 때문에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케이스를 분류하시는 게 당연히 맞겠지만 어차피 얘가 음수일 때는 대칭시키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일반성을 잃지 않고 A가 양수라고 둘게요. 일반성을 잃지 않고 A가 양수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A, 2A라는 저 점이 플러스니까 1사분면 위에 지금 중심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그리고 제가 지금 Y축하고 만나는 두 개의 점이 존재하니까 그림을 그리면 대충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면 자, 원을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얘가 Y축하고 만나는 두 지점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될 거고 대충 한 이쯤 그릴게. 이쯤. 자, 이쯤에 Y축을 두시고 뭐 아래쪽을 A라고 둡시다. 그 다음에 위쪽을 B라고 둘게요. B. 자, 그리고 이 중심의 좌표가 지금 A, 2A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자, 그럼 상황 한번 다시 보시면 얘가 y축하고 만나는 두 지점이 A하고 B인 거지, 그치? 그러면 뭐 일단 y축하고 만난다고 했으니까 원의 방정식에다가 x 대신에 0을 한번 대입해 보시게 되면 저쪽이 a의 제곱에다가 두 번째 항 전개하시면 y제곱 마이너스의 4a의 y 플러스 4a의 제곱 그리고 r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y의 제곱에 마이너스 4a의 y에 플러스 5배의 a제곱 빼기 r제곱이 0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a, b의 y좌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이죠. 아까 우리가 봤으니까 접선이야. 그럼 접선이 대충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그러면 얘가 접점이기 때문에 중심하고 연결했을 때 90도가 보장이 되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90도인 거야. 자, 그리고 나서 B를 지나면서 이 L과 평행한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B랑 중심 연결하면 얘랑 평행하다는 소리니까 일단 연결 한번 해봅시다. 그림이 좀 별로긴 한데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서 그림이 좀 많이 별로지. 그래서 지금 얘랑 평행한 상황이 됐어. 자, 그러면은 생각 잘 봐. 지금 이거 두 개 연결되어 있고 얘랑 얘가 평행한데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90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중심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중심이 있고 여기 있는 B와 여기 있는 A가 원 위의 점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아. 그럼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 보이는 요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소리가 되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여기에 각도가 45도가 될 거고 여기에 각도 역시도 45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내가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긋는다고 쳤을 때 X축과 Y축의 수직이니까 이거 전체가 또 90도야. 근데 여기 절반이 45도였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각도 역시나 45도일 거고, 그 얘기는 A하고 이 중심을 연결한 이 빨간 색깔 반지름의 기울기가, 저 빨간 색깔 반지름의 기울기가 1인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L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까지도 우리는 알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 중심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A의 좌표만 딸 수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식을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일단 A의 좌표는 0,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 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방정식을 직접 푸셔서 그리고 나서 뭐 A의 좌표를 구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 지금 우리 이제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 점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R이죠, 반지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선의 이렇게 내려주시게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Y축과 중심까지의 거리니까 A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거리는, 저만큼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니까 루트의 R의 제곱 마이너스의 A의 제곱 요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중심의 Y좌표가 2A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 거리만큼 내려간 곳에 A가 있겠네. 즉 A라는 점의 Y좌표가 2A의 마이너스 루트의 R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A하고 얘까지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그 1이라는 값은 자, 0이죠. 0하고 A.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이제 분모가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A에서 얘를 뺐네. 그럼 이거 지워질 거고 루트의 R제곱 빼기 A제곱 요렇게 되겠네. 자, 그럼 정리하시면 루트의 R제곱 빼기 A의 제곱은 A랑 똑같으니까 양변을 제곱하시면 이 안쪽에 있는 내용물이 A제곱이 되는 거고, 그래서 R의 제곱이 2배의 A제곱이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얘네 둘은 둘 다 이제 양수지. 우리가 A가 양수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러면 R의 값이 루트 2의 A 이렇게 되겠네요. R의 값이 루트 2의 A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조건을 통해서 A의 값을 추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물어보고 있지, 그치? 그럼 A하고 B가 둘 다 Y축에 있기 때문에 최대가 되는 순간은 이 현의 중점에서 쭉 쏘아 올려서 만나는 이 지점이 P가 됐을 때가 최대가 되겠지. 이 아이디어는 서술형 2번에서 다시 쓸 거야. 자, 그러면 B부터 P까지 이렇게 연결하시고 A부터 P까지 연결하시면 이 파란 색깔 삼각형이 내가 찾고자 하는 최대 넓이 ABP가 돼. 자, 그러면 AB의 길이를 계산해 보시면
AB의 길이는 아까 요 길이를 2배 하시면 되니까 2배 루트의 R의 제곱에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근데 우리가 R제곱이 2A제곱인 걸 찾았으니까 대입하시면 2배 루트의 A의 제곱이 될 거고 A가 양수니까 그냥 2A가 되겠다. 2A. 자, 그 다음에 높이 H라고 써봅시다. 그럼 높이 H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A죠. A.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R이야. 근데 우리는 R이 루트 2A인 걸 알고 있으니까 A 더하기 루트의 2의 A가 될 거고 A로 묶어주시면 1 더하기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최대 넓이가 4의 1 플러스 루트 2라고 했으니까 그 값은 2분의 1에 밑변 AB의 길이가 2A였고 그 다음에 높이가 이거였어. A의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얘네 둘이 죽고 나니까 A의 제곱에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루트 2를 날려버리니까 A의 제곱이 4인 게 확인이 되고 A의 값은 양수 가정했으니까 2가 되겠네. 그러면은 R의 값은 여기다 루트 2배에서 2 루트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에는 A를 제곱하시면 4가 될 거고 반지름을 제곱하면 8이 될 거니까 이 둘을 더하시면 12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지. 정답 5번이야.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8번. 18번은 U가 일단 10 이하의 자연수래. 집합 문제 나오면 대부분 추상적이기 때문에 일단 쓸 수 있는 값들은 좀 써가면서 상황을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A라는 집합은 8 이하의 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소수들 다 써주면 2, 3, 5, 7 있겠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어디였니? 8 이하의 짝수야. 그러면 2, 4, 6, 8이 원소로 들어있겠네. 2, 4, 6, 8. 자, 그리고 C라는 집합이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자, 조건 가를 보시면 C 차집합에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라고 그랬어요. 공집합. 자, 그러면 좌변을 좀 정리하시면 얘는 C 교집합에 A 교집합에 B가 될 거고 우리가 A하고 B라는 집합을 써놨으니까 교집합을 직접 구해보면 짝수 중에 소수 2밖에 없죠. 그죠? 근데 얘랑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나왔던 소리는 결국에는 2라는 애가 C의 원소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 문제 조건 가에서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 나를 보시면 나에서는 자, 이거 우리 기호를 좀 통일합시다. 어떤 집합 X의 원소의 합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니까 이거를 S의 X라고 기호를 일단 우리가 통일을 할게. 자, 그럼 조건 나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A 교집합 C의 원소의 합 이 친구하고 그 다음에 S의 A 합집합의 C 그리고 교집합의 B 이 두 개의 값이 지금 같다 그랬죠. 자, 그럼 A 교집합 C A라는 집합을 알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든 생각을 해보겠는데 저 밑에 있는 이 집합은 아직 우리가 정체를 제대로 모르는 놈이야. 자, 근데 이거를 합집합, 교집합, 분배 법칙 적용시켜 보니까 A 교집합의 B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의 C 교집합의 B 이렇게 되죠. 근데 아까 얘가 2였으니까 결국에는 2 그리고 합집합의 C 교집합의 B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지? 자, 그럼 다시 A 교집합 C라는 이 집합하고 그 다음에 이 집합하고가 원소의 합이 같아야 되죠. 원소의 합이 같아야 되는데 일단 처음으로 들어야 되는 생각은 조건 가에서 2가 C의 원소가 아니니까 여기엔 2가 없어. 근데 여기에는 합집합이니까 2가 있는 상태지. 그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두 개의 집합의 원소의 합을 같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일단 A 교집합의 C라는 애는 확실하게 A의 부분집합이에요. 저거 이제 자명하지. 자, 근데 여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2가 없는 상태야. 그럼 A의 부분집합인데 2가 없어야 되니까 이 조건을 보완하면 A 교집합 C라는 애가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A에서 2가 빠진 3과 5와 7을 원소로 갖는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괜찮지? 그러면 일단 이 집합에는 홀수인 소수들만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원소의 합을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그 후보들을 지금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자, 두 번째 조건 보시면 이번에는 A 합집합에 C하고 교집합의 B예요. 교집합의 B. 자, 그럼 얘도 이제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냐면, 일단 여기에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확실하게 2를 원소로 들고 있는 상황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집합은 A와 C의 합집합이야, 그치? A와 C의 합집합이야. 그리고 B와의 교집합이야. 자, 그럼 결국 핵심은 이 교집합이네, 교집합. B와 교집합을 했어. 근데 B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전부 짝수죠. 전부 짝수야.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집합에는 2를 포함하고 짝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 짝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 야, 그럼 생각해봐. 우리는 지금 이 집합하고의 원소의 합을 지금 따지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에는 짝수들밖에 없어. 그럼 반드시 S에 A 합 C의 교 B는 짝수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이 I와 A 교집합 C의 원소의 합이 같아야 되니까 결국 얘도 역시나 짝수라는 소리였겠죠. 근데 A 교집합 C라는 집합이 원소로 취할 수 있는 게 3개의 소수들이었는데, 소수를 하나만 놓거나 3개를 다 넣으면 홀수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3과 5와 7 중에서 2개만 원소로 가져가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2개만 원소로 가져가야 돼. 자, 여기까지는 일단 추론이 돼. 자, 마지막에 일단 구하는 거 보시면 집합 C의 모든 원소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지금 구하자고 그랬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은 A 교집합의 C가 S의 A 교집합의 C가 최소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S의 A 교시가 최소가 되는 경우야. 그럼 가장 작은 2개의 소수를 데려오시면 되니까 A 교집합의 C라는 애가 3과 5가 되면 되겠네요. 3과 5. 괜찮지? 3과 5가 되면 돼. 자, 그러면 이때 S의 A 교집합의 C죠. A 교집합의 C. A 교집합의 C가 8이란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S의 A 합 C 교 B, 얘를 이제 만들어줘야 돼. 얘도 이제 똑같이 8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때 우리가 써볼 수가 있는 건 A 합집합의 C, 교집합의 B가 이 안에다가 이제 원소가 합이 8이 되게끔 집어넣으면 되는데, 확실하게 2가 들어가죠.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적힐 수 있는 원소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B의 원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짝수 들어가야 돼. 근데 그 짝수의 원소 후보가 4하고 6하고 8이라는 소린 거야. 4하고 6하고 8. 그러면 2랑 더해서 8이 되는 애가 지금 얘 말고 없죠. 그러니까 최소가 되는 순간 이 집합이 얘가 된다는 소리겠네. 그러면은 우리가 SC가 최소가 되게 하는 그러한 C를 추론해 볼 수가 있게 돼요. 일단 생각. 지금 A하고 C가 교집합을 했을 때 3과 5가 됐으니까 3하고 5를 집어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2는 안 들어가겠네. 그지? 조건 가 때문에. 그럼 이제 나머지를 뭘 채울 수 있나 봤더니, 나머지를 이 조건 보시면 여기 6이 있죠. 근데 6은 A의 원소는 아니야. 그럼 얘가 들고 있었어야 되니까 C가 3, 5, 6이 됐을 때 최소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일단 첫 번째야. 그럼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 두 번째로 최대가 되는 상황을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A 교집합의 C가 가장 큰 2개의 소수인 5랑 7을 들고 왔을 때가 될 거고, 그러면 지금 합이 12니까 이 값이 또 12가 돼야 돼요. 또 합이 12가 돼야 돼. 이 두 번째 집합이. 그럼 두 번째 집합의 합이 12가 되려면 우리는 다시 A 합집합의 C, 교집합의 B라는 애가 2를 들고 있으면서 얘네들 중에 적절하게 집어넣어서 12가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원소의 합이 12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2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원소의 합이 10이 돼야 돼. 뭐 10은 없으니까 4, 6, 8 중에 10이 될 수 있는 건 4랑 6밖에 없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최대가 될 때의 이 집합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다시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SC가 최대가 되게끔 하는 그러한 실을 구성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교집합에 5랑 7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5하고 7을 들고 오면 되겠죠. 그 다음 2는 C에 안 들어간다 그랬어. 4랑 6이 A에는 없는 애지, 그치? 그럼 역시나 C가 들고 있어야 돼. 4랑 6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게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최소일 때는 가장 적게 꾸린 거야. 가장 적게 꾸린 거야. 최대이려면 어차피 지금 전체 집합이 자연수만 들고 있으니까 이거 말고도 넣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넣어줘야 돼. 그럼 지금 보면 전체 집합에서 A하고 B의 원소를 제외하고 남는 애가 1하고 2, 3, 4, 5, 6, 7, 8, 9하고 10 이렇게 남죠. 저거 3개까지 다 꾸겨 넣어줘야지만 최대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 SC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니까 이 집합과 이 집합의 원소의 합의 차이를 구하시면 돼요. 뭐 일단 공통으로 있을 거 뺄 수 있으면 좀 빼는데 지금 5랑 6이 공통이네. 5랑 6 공통. 5랑 6이 공통이야. 3 안 겹치죠. 그럼 지금 여기 원소의 합이 3일 거고 그 다음에 남는 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더하면 20이 되고 이렇게 더하면 11이 되니까 31에서 3을 빼시고 정답이 28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정답이 4번이야. 그래서 이 과정이, 이 추론 과정이 아무래도 이제 집합이 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어려웠을 건데 잘 정리하시고 이제 서술형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서술형 마지막 문제인데 이 문제가 내 기억이 맞으면은 19년도인가 20년도인가 아무튼 이제 모의고사 30번이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킬러 문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험장에서는 제대로 푼 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 그러니까 얘는 내가 봤을 때 그냥 만점 방지용으로 넣어놓은 것 같긴 해. 근데 그 만점 방지용을 이제 2문제밖에 없는 서술형에다가 굳이 썼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드는데 아무튼 이제 문제 보시면 접해평면 위에 A, B에 대한 조건들을 이제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C1, C2, C3를 이렇게 주셨어요. 자, 원을 지금 3개나 줬지, 그치? 원을 3개나 줬기 때문에 중심하고 반지름을 각각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얘의 반지름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A가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중심이 0,2b 빼기 A가 될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씌우면 2배의 b 빼기 A니까 2b-2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은 중심이 0,2b 빼기 2a가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2b-a인 거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반지름 구할 때도 저 대소관계 지키면서 이제 꺼내주셔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원이 이제 3개나 줬는데 3개가 막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상황을 보여 되게 이제 난잡하거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를 관찰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중심의 x좌표가 전부 0이죠. 중심의 x좌표 전부 0이니까 이 3개의 원은 전부 중심이 y축 위에 놓여있는 점이야. 벌써부터 뭔가 이제 관계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지금 이 중심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가 2b-a예요. 2b-a. 근데 그 중심 사이의 거리하고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똑같은 상황이네. 그죠? 지금 얘랑 더하면 2b 빼기 a, 얘부터 얘까지 2b 빼기 a야.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더해서 중심 거리가 나온다는 소리는 C1과 C2가 서로 외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외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반지름의 길이를 가지고 원의 위치 관계를 유추하는 게 지금 교과정에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이 문제로 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 또 아무튼 얘를 보시면 이번에는 2b 빼기 a, 2 빼기 a. 자, 근데 잘 봐봐. 아까 얘하고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2b-a였어요. 그지? 근데 그 반지름 두 개를 더한 놈이 얘의 반지름의 길이가 돼. 그러면 지금 무슨 소리냐면 C1과 C2의 지름의 길이의 총합이 얘가 된다는 소리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이의 반지름과 이 아이의 중심의 y좌표를 지금 더해놨더니 얘의 중심이 되어 있어. 그 얘기는 종합하면 C1과 C3가 내접해. 그리고 C2와 C3도 내접해.
근데 C1과 C2는 외접하고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외접하고 있는 두 개의 원을 C3가 두르고 있는 형상이 돼야 돼요. 자, 대충 그림을 이제 그려서 아웃라인을 좀 잡아볼 건데, 뭐 일단 아래쪽 원이 C1이야. 지금 모르니까 이제 상황을 좀 그리면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위에 있는 원, 지금 2B-2A하고 A하고의 대소 관계가 뭐 정확하게 보기가 조금 힘들면 그냥 대충 그려. 대충. 뭐 얘가 더 크다라고 해봐, 이렇게. 중심이 Y축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려지겠죠. 그럼 이 두 개의 원과 동시에 외접하는 원이 이렇게 크게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상황이 보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얘가 C1, 얘가 C2, 그 다음에 이 바깥이 C3. 이렇게 이제 두 잔소리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중심이 지금 원점인 상황이죠. 자, 뭔지 모르겠으면 지금 이렇게 그냥 그림을 두시고 그 다음 문제를, 그 다음 말을 좀 읽어봐봐. 직선 y는 4분의 3x하고 c1이 만나는 점 중에서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 P래. 근데 4분의 3x는 이 c1의 중심인 원점을 지나가야 되죠. 그럼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양수 뭐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여기가 P라는 소리겠네. 일사분면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 P에서 C2에다가 접선 두 개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에다가 접선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이쪽에다가 접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이 두 개의 접선이 나오는데, 문제는 첫 번째 직선 L1이 Y축에 평행해야 돼. 야, 그러면 지금 C1의 반지름이 C2의 반지름보다 작아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버리면 P가 반드시 C2보다 안쪽에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그은 C2 접선 중에 하나는 반드시 기울기가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Y축과 평행할 수가 없다는 소리야. 이렇게 돼버리면 얘도 마찬가지겠지. 이 기울기가 어떻게 Y축과 평행해. 그럼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으려면 이 둘의 사이즈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바꿔주시면. 자, 그래서 두 원의 사이즈를 바꿔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C1의 반지름이 더 큰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둘게요.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좀 조그맣게 줍시다. 이렇게 눈사람처럼. 그리고 나서 왜 자꾸 삐져나와? 이 전체하고 이제 접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야. 정확하게 못 그리겠어. 대충 그릴게. 이렇게 접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얘가 너무 크게 그렸나? C1, 얘가 C2, 얘가 C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관통하는 Y축이 있겠죠.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심이 지금 원점이야. 자, 그럼 상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상황을 다시 보면 여기서 4분의 3x를 그려요. 4분의 3x를 그리고 여기다가 접선을 그려서 이렇게 이제 평행하게 만난다는 소리겠지.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요 점의 좌표가 지금 이제 P라고 주신 거고, P에서 C2에 접선 하나 그렸더니 Y축과 평행해. 그 다음에 다른 접선은 뭐 이제 이렇게 생겨 있겠죠. 다른 접선이 Y축과 평행한 접선을 문제에서 L1이라 했으니까 얘가 L1인 거야. 그럼 다른 접선 L2가 이제 이놈이 되겠지. 그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문제 읽어보니까 C2의 점 Q에서 접한다, L2가. 그러면 지금 접점을 Q라고 놓자라는 거니까 뭐 이런 곳이 이제 Q가 되겠죠. 자,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C3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 위에 한 점 R을 잡아서 PQR의 넓이의 최대값을 주고 마지막에 또 이제 A랑 B를 찾아봐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핵심은 넓이가 될 것 같은데 어디부터 건드려야 될지가 이제 막막할 거야.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C1의 방정식이 비교적 단순해, 그지? 그리고 지금 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4분의 3x였기 때문에 교점을 잡아서 P의 좌표를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죠. 자, 실제로 이제 구해보시면 지금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16분의 9x 제곱일 거고, 걔가 a의 제곱이 돼야 돼요. 그럼 좌변 정리하시면 16분의 25의 x 제곱이 되니까 결국 x의 제곱은 25분의 16의 a의 제곱이 될 테니 양수죠. x는 5분의 4a 이렇게 됐겠네. 5분의 4a. 그러면 반지름이 a니까 y 값은 5분의 3a 이렇게 됐겠죠. p 좌표가 나왔네. p의 좌표가 5분의 4a, 5분의 3의 a다 라는 소리가 돼요. 야, 그럼 생각해봐. 지금 P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한 놈이 Y축에 평행하니까
지금 요 직선의 방정식이 5분의 4의 a다 이 얘기죠. 5분의 4a.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L2와 관련된 정보들을 조금 뽑아줘야 될 것 같긴 또 하죠. 그지? 자, 근데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 지금 C2가 반지름의 길이가 아까 2b-2a였어요. 근데 걔가 지금 L1에 접하니까 이 중심으로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그대로 2b의 마이너스 2a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다시 써줄게. 지금 2b의 마이너스의 2a라는 이 친구가 C2의 반지름이야. 근데 이 C2라는 애는 L1에 접해 있고 L1의 값이 5분의 4a니까 얘랑 5분의 4a가 이렇게 같아주면 되겠네요. 그럼 넘겨주니까 이 b는 5분의 14의 a가 될 거고 b의 값이 5분의 7의 a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어요. 저기까지는 이제 웬만하면 해볼만 할 거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C2의 중심을 좀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C2의 중심은 0,2b-a였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a를 한번 빼주면 되니까 5분의 9의 a 요렇게 일단 표현이 되겠죠. 5분의 9a. 자, 그리고 나서 어쨌거나 마지막에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삼각형 PQR이지, 그치? 삼각형 PQR의 넓이를 계산하려면 어쨌거나 이 PQ의 길이가 필요해. PQ의 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이 지금 P가 C2의 입장에서는 원 밖의 점이잖아. 원 밖의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PQ의 길이 먹고 시작하는 거야. 자, 여기다가 따로 빼놓읍시다. PQ의 길이는 요 길인데 그 길이를 이 길이로 전환하면 C2의 y좌표가 5분의 9a였어요. 5분의 9a. 저기에서 P의 y좌표 빼주면 되지. 근데 P의 y좌표가 5분의 3a였어. 5분의 3a를 놓으시고 5분의 6a다. 이 얘기였네. 그러니까 PQ 길이가 일단 5분의 6a인 것까지도 우리는 확인이 된다. 자, 그러면 일단 L1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L2로 넘어갈 건데 L2로 넘어갑시다. 일단 이 조건도 옆에다가 따로 빼놓을게. 공간이 좁으니까 5분의 9a 그 다음에 b가 5분의 7a 얘도 여기 밑에다가 빼놓자. 5분의 7a. 자, L1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가 최선인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L2로 시선을 돌려볼까 하는데요. L2로 지금 보시면 L2가 지금 P를 지나는 건 확실하고 P의 좌표를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L2라는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줘볼게. 기울기를 m이라고 줘볼게. 그러면 지금 기울기가 m이면서 P라는 점을 지나는 애가 L2가 되는 거니까 L2의 방정식을 직접 써보시게 되면 y는 m에다가 x-의 5분의 4a죠. 그리고 더하기 5분의 3의 a야. 5분의 3의 a. 자, 얘가 L2인데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얘가 어쨌거나 C2에 접해. 그리고 C2의 중심의 좌표가 아까 0,5분의 9a였지.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2b-2a인데 얘도 일단 계산해보자. 지금 이 b가 5분의 14a야. 5분의 14a에서 5분의 10a를 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5분의 4a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점으로부터 L2까지 거리 재면 5분의 4a다라는 관계식을 통해서 m도 뭔가 이제 간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러려면 우리는 거리를 재야 되니까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일반형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5m에 정리된 것만 적어줄게. 5m의 x의 마이너스 5y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4a의 m에 플러스 3a가 0이야. 자, 그럼 얘하고 C2의 중심 0,5분의 9a하고 거리를 쟀을 때 반지름 5분의 4a가 나와줘야 되죠. 자, 그러면 거리 잽시다. 루트에 25m제곱 더하기 25야. 그럼 얘는 5를 꺼내서 쓸 수가 있겠죠. 5에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분의 얘를 여기다가 대입할 거지. 대입할 건데 일단 0이 들어가니까 x항은 죽을 거고 5분의 9a랑 얘를 곱하면 빼기 9a가 나와요. 그럼 얘랑 하면 빼기 6a지. 그럼 마이너스를 지워주면 4a의 m 플러스 6a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반지름의 길이인 5분의 4a하고 같다고. 자, 그러면 5랑 날라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도 다 날려줄 수 있네. 그럼 절대값의 4m의 플러스 6이라는 애하고 그 다음에 4배의 절대값의 m의 제곱에 플러스 1 이게 또 같겠네요. 그죠? 양변을 2로 한번 약분하면 절대값의 2m의 플러스 3이랑 그 다음에 여기 2니까 루트의 4m제곱 플러스 4랑 다시 같아져. 그러면 이거를 풀어주면 우리가 m의 값을 아예 결정해버릴 수가 있겠네요. 양변을 제곱하시게 되면 4m의 제곱에 플러스 2, 3, 6이 12m에 플러스 9가 될 거고 이쪽에서는 4m의 제곱에 플러스 4가 되니까 4m제곱을 지워주시게 되면 12의 m의 값이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m은 마이너스 12분의 5라는 것까지도 알았어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숫자가 많이 들어온 상황이야. 자, 어쨌거나 얘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 값이 이제 상수로 떨어지니까 다시 모르는 게 a밖에 안 남죠. 자, 그럼 어쨌거나 대입한 결과를 좀 알려드리면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2분의 5x에다가 더하기 15분의 14a 이렇게 돼요. 15분의 14a. 자, 그러면 이제 이 직선하고 또 뭘 할 거냐?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어야 되는 건 삼각형 PQR 넓이 계산이었어요. PQR 넓이 계산. 자,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셨으면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L2가 어쨌거나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그 다음에 PQ가 이런 식으로 잡혀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 위를 돌아다니는 R에 대해서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되겠네. PQ는 위치가 정해진 점이니까. 그럼 결국 이 점으로, 이 직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벌어진 곳에 R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고 얘도 이제 C3야. C3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시고요. 그래야지 이제 현을 이등분 할 거니까 여기서 반대쪽으로 쭉 연장해서 끊어주시게 되면 요 지점이 R이 되었을 때 삼각형 PQR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공부를 했다면.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추가적인 거는 R에서 접선 그었을 때 얘랑 평행하겠지. 뭐 어쨌거나 그런 상황인데 그러려면 다시 이제 우리는 C3의 중심으로부터 얘가 L2죠. PQ 지나가니까 L2까지의 거리를 잰 다음에 거기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높이를 계산해 줘야 돼. 뭐 하려는지 알겠지? 자, 정리하면 이래. 직선 PQ의 방정식이 곧 L2인 거고 우리는 높이를 최대로 만들어야 PQR 넓이 최대값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이를 최대로 만들려면 결국 중심과 얘까지 거리 구하시고 거기다가 반지름을 더해서 높이의 최대값을 잡아내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 작업을 먼저 좀 해볼 건데 그럼 다시 L2라는 직선하고 거리를 재야 되니까 이 L2라는 직선을 일반형으로 다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자, 얘를 다시 바꿔주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숫자가 되게 아름답지 않게 나와요. 25x에 플러스 60y 그리고 마이너스 56a는 0이야. 이거를 가지고 또 직선까지의 거리를 잴 생각을 하니까 토 나오지. 25를 제곱하고 60 제곱해서 더해야 돼. 끔찍하죠. 자, 일단 C3의 중심의 좌표 한번 구해볼게요. 중심의 좌표가 0,2b-2a가 아까 5분의 4a였으니까 5분의 4a 그대로 들고 오시면 돼요. 5분의 4a. 5분의 4a가 됐어. 얘랑 여기 있는 L2랑 거리 잴 거야. 자, 거리를 재면 이제 25의 제곱 625에다가 3600 더하니까 4225야. 거기다가 루트 씌우면 계산했을 때 65 나와. 65. 어이가 없어요. 자, 65에다가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대입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0이니까 얘 죽을 거고 5 들어가니까 12 대입하면 48이죠. 56과의 차이가 8a 이렇게 되네. 이게 지금 C3라는 중심과 L2까지의 거리야. 자, 여기에다가 반지름을 한번 더해 주셔야 되는데 C3의 반지름을 더해 주셔야 되겠네. C3의 반지름 C3의 반지름이 2b 빼기 a니까 2b가 아까 5분의 14였고 그럼 얘는 5분의 9a네요. 5분의 9a 걔를 여기다가 더해 줘야 돼. 그럼 분모가 65니까 통분합시다. 65분의 13을 곱하셨으니까 117a가 될 거고 여기 계산하시면 65분의 117에다가 8 더하니까 125의 a 이렇게 되죠. 다시 5로 약분하시면 13분의 얼마니? 25a 이렇게 돼요. 요게 높이의 최대값이야. 자, 마지막 지금 넓이의 최대값이 13분의 375라고 했기 때문에 13분의
375라는 애는 2분의 1에다가 아까 PQ 길이 드디어 쓰네. 5분의 6a 데리고 오면 되죠. 5분의 6a. 그리고 높이가 13분의 25a 이렇게 되겠죠. 25a. 자, 계산해 봅시다. 일단 얘랑 3으로 약분될 거고 얘가 5로 약분돼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13분의 15에 a가 2개 a제곱 되겠죠. 그럼 13 날리시고 15로 약분하시게 되면 25가 되니까 결국 양수 a의 값이 5라고 결정이 된다고요. 자, 그럼 양수 a가 5야?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b의 값이 7이 될 테니까 그래서 결론 a 곱하기 b의 값이 35더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50분 안에 하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지 말라고 낸 문제야. 그건 이제 명확해 보여. 어쨌거나 잘 정리를 해보시고 해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합시다.